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전쟁은 3개월 휴전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으로 저번에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12월 1일 날 90일간 휴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사실상 중국 입장에서 협상에 합의하면 망하는 길에 접어들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은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달러의 환율의 최근 조정 이유가 이제 11월 30일 결국 하느니 금리 인상을 했죠. 그리고 12월 1일 날 바로 다음날 무역전쟁 휴전이 돌입됐다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두 가지 요인들이 원달러 환율을 낮추는 그런 효과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율 차트에서 기술적으로도 현재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많이 내려와봤자 1,100원이고 어쨌든 이 정도 영역에서 당분간 관리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환율은 어쨌든 어제 미국 시장의 영향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릴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환율 시장 같은 경우에는 1150원을 넘지 않는 이상 바로 폭등한다 이렇게 미리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끝까지 확인을 해야 되고 계속 추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갈게요.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3%의 급락이 나왔거든요. 시장에서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험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합의 불발 시 내가 관세맨임을 기억하라 라고 중국에 대놓고 압박을 했어요. 합의라는 게 뭐예요? 합의. 서로 주고받고 이게 합의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의 지금 발언 내용을 보면 사실상 겉으로는 합의이지만 거의 통보예요, 통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겠다. 이런 식의 합의는 절대로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합의가 끝나면 바로 관세 폭탄을 퍼붓겠다. 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내용들. 기본적으로 합의라는 거는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12월 1일 날 휴전 이슈로 강력한 반등 재료로 적용이 되면서 급반등이 일어났었죠. 하지만 곧바로 의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휴전으로 인한 상승분을 어제 모두 반납을 해버렸어요. 한 번에.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도 불만이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그런 트윗이나 이러한 행보를 보면서 무역 협상 휴전의 합의를 한 이후에 트럼프가 과한 승리의 표시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으로 조금 심기를 좀 건드리는 중국에서 이제 하려고 했던 합의는 협상입니다. 협상. 서로 주고받는 협상. 기브 앤 테이크를 통하는 협상을 기대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의 행보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승리를 했다는 그러한 태도로 이미 그러한 자신감이 표출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보면은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 밑에 기사도 나와 있겠지만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잖아요.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침해 이게 바로 주요 핵심 사항이에요. 미래의 기술 관련 패권을 놓고 다뤄야 할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할 시 관세 폭탄을 매긴다고 했는데 사실상 중국 니네 이거 포기해라. 포기 안 하면 관세 폭탄 매기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이걸 포기하면 그냥 물러서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망해요. 망합니다, 그냥.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기브 앤 테이크로 어떠한 그 적절한 협상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90일은 그냥 시간 벌기에 불과하고 이 이후에 진짜로 큰 관세 폭탄이 진행이 되면서 세계 경제 둔화가 정말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현재 장기 채권 금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일단 인플레이션 기대치. 시장이 이제 기대하는 그 인플레이션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 채권 금리가 그동안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연준 금리도 상승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반대로 채권 금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하나로 경기 둔화 예상을 들 수가 있습니다. 경기 둔화가 예상이 되면 시장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 채권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거는 장기 채권 금리를 하락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중립금리에 거의 도달했다. 중립금리 바로 밑에 있다라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또 채권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한 2일 전부터 장기 채권의 금리가 갑자기 급격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기 채권으로 수요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일단 지금 나타나는 상황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구조에 있어서 이 2가지 모두 그러니까 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것 그리고 내려가는 것 이 2가지가 모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정부의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은 결국 이자 부담이 가속화돼서 더 많은 자금을 요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 2가지 사항은 장단기 금리 역전을 허용하게 됩니다. 지금 구조상에서. 반대로 연준이 장단기 금리 역전을 지금 상황에서 허용하지 않으려면 금리 인상 더 급격히 해야 됩니다. 0.25%가 아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0.5%씩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채권 금리를 상승을 시켜야 돼요. 역전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참 아이러니하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좀 처해 있어요. 정책적으로 가질 수 있는 여력도 제한적이고 정말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 밑에 있는 문제로 인해서 장기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내년 1분기 안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될 겁니다. 제가 1번 영상,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고 첫 번째 영상을 올린 게 바로 이 장단기 금리 역전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될 거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시장의 장기채권 금리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시점에 가서야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를 더 확고히 예상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이 그런 변수를 만들어내고 있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소개해드렸던
전문가들의 그 말들에서도 가장 하단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위기가 오고 있는 것은 맞는데 미중 무역 전쟁 요 이슈가 금융 위기를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바로 세계 경제 둔화죠. 단순히 미중 무역 전쟁이 미중 문제로 끝나질 않습니다. 관세 폭탄이 이어지면 결국 세계 경제의 둔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안전자산 선으로 일단 금융시장이 붕괴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그 안전자산은 결국 미국 장기 채권이거든요. 이쪽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장기금리 하락을 만들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장단기 금리 역전을 허용을 하게 되면은 예외 없이 경기 침체가 왔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1, 2년 사이 대부분 1, 2년 사이로 지금 보시고 계시거든요. 1, 2년 사이에 경기 침체가 현실화 될 거다 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건 틀린 겁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어떤 경기 사이클에서는요 6개월 뒤에 나타났고요. 어떤 경기 사이클 뒤에서는 3개월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기 사이클에서는 1년 뒤에 나타났고요. 어떤 경기 사이클에서는 1년 반 만에 나타났어요. 편차가 너무 커요. 이것은 정확한 통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폭을 굉장히 크게 잡아서 대충 1년 전후겠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 이건 전혀 틀립니다. 각각 사이클의 그 환경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한 것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경기 침체가 반드시 왔다라는 그 내용 하나만 믿을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상황 자체도 이전에 없던 환경이잖아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난 이후 침체가 일어나는 게 3개월 뒤가 될 수도 있고요.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보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마음을 놔서는 안 돼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내년에 일어나면 대충 2020년 후반 아니면 바로 그 직후 정도에 이제 시작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계속 비상 상태로 항상 주시를 해야 됩니다. 언제 어떤 트리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신호등으로 말하자면 주황색 불이거든요. 장단기 금리 역전은 주황색 불이 들어온 겁니다.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다 주고 하락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신호 다 주고 시간 다 주고 이러면서 하락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계속 똑똑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주식시장도 뭐예요? 미국의 주식시장. 하락한 원인.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이 협력가 예상이 되고 안 좋게 끝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장중에 이런 문제로 경기 둔화를 예상하면서 장기무 채권의 수요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역전을 만들어낼 텐데 이것은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시그널로 작용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바로 눈치를 채고 매도 심리가 확산이 돼서 급락을 시키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장의 그 간밤에 하락했던 것들은.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이미 시장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또 변합니다. 따라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난 이후에는 언제라도 시장이 바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1년 뒤, 대충 1년 남았겠구나. 대충 2년 남았으니까 이제 준비하자.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반드시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미국의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 차는 0.15였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어제. 그리고 현재 한국 시간 12월 5일 오늘 11시 10분에 이제 스크린 캡처를 한 건데요. 0.109, 그러니까 한마디로 0.11입니다. 이렇게까지 좁혀들었어요, 지금. 물론 이것이 그대로 쭉 빠지는 형태로 가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서 계속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다시 올라왔다가 또 다시 내려왔다, 이런 식의 하락 추세를 만들지 쭉 빠지는 이런 형태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특히 미중 무역 협상이 안 좋게 끝난다. 90일 이후에 미중 무역 협상이 안 좋게 끝날 경우 90일 뒤가 대충 2월이죠. 2월 말에 윤곽이 나오고 3월에 발표가 될 겁니다. 만약에 안 좋게 끝날 경우 세계 경기 둔화는 거의 확실시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장기 국채로 일단 수요가 더 몰리겠죠. 그 상황은 금융이 붕괴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금융 자산 중에 가장 안전 자산인 미국의 장기물 채권으로 수요가 몰려들 겁니다.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입니다. 2월, 3월이. 그래서 일단 지금 쭉 빠지진 않을 거고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반복적인 추세를 만들면서 결국에 내년 1분기에 후반쯤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일단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자면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난 이유, 그리고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남은 90일 이후에 많은 변수들이 튀어나옵니다. 연준의 이런 문제도 있지만 ECB의 양적 완화 종료로 인한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 경기 둔화, 무역 협상이 사실상 이때 불발이 되면 관세 폭탄으로 이어지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 이머징 마켓에서는 자금 이탈이 더 가속화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도 이때 영향을 받기 시작하겠죠. 다 이 시점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의 변곡점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은 시기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미국 채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잘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회사채 말씀을 드렸죠. 회사채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회사채는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위험자산이에요. 자본이 미국의 장기물 채권으로 몰려든다? 여기서도 급격히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위험한 미국 회사채 시장에 정말로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역시도 90일 이후에 흐름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모든 시장 신호들과 지표들이 내년 1분기와 2분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참고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영상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던 6월 7일 예정되어 있는 오펙 감산회의 여부를 주목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미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가가 급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 오펙 감산회의에서 감산할 거다라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반영이 돼서 유가가 지금 급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일단 그
오펙 의장 이번 주 합의의 낙관을 예상을 한다. 그리고 다른 산유국들이 감산 의사를 잇따라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미국에게 안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사우디와 푸틴이 함께 감산 동참에 시사하겠다. 미국은 계속 사우디 보고 감산하지 말아라, 증산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산유국들과 러시아 이런 국가들은 석유값이 올라야 돼요. 올라야 좋습니다. 올라야 좋은데 전 세계의 그 금융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죠. 이거는 물가 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그 재정 부담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채권 금리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무리하게 더 올려야 된다는 그런 신호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우디는 푸틴과 함께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트럼프가 감산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시장은 이길 수가 없죠. 정치가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시장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긴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까지 이제 좁혀들게 되면은 시장을 양보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사우디라고 해도. 그래서 지금 그 6월 7일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예요. 아마 오펙에서 감산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미국장의 급락 원인이 바로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굉장히 비관적으로 흐를 것 같다. 결국 이렇게 보는 것과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이 곧 현실화될 거다라는 이런 두 가지 이슈로 미국 급락장을 만들었고 이번 주에 계속 중요한 뉴스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급격히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언론, 대부분 언론, 특히 외신들 쪽에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을 주제로 한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오는 그 기사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번 주 금요일 원래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버지가 그날 생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서 가능하면 뭐 간단한 영상이라도 올리면 좋겠지만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방송은 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번 주에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급한 뭐 이슈가 나온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미리 말씀드렸던 내용 외에 그 외에 다른 조금 급히 다뤄야 할 주제에 대한 그 뉴스가 나온다라고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방송을 빨리 준비를 해서 간단하게라도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번 주 금요일은 방송은 사실상 없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대신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그 지표를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실시간 지표는 어디서 보는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마침 구독자분 한 분 중에서 실시간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공유를 해주셔서 제가 본 영상 하단에 그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장단기 금리 역전 그 사이트를 추가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다 즐겨찾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